친구 같은 주식 소설가 시작합니다. 꿈의 기술 드림텍. 이 글은 사실이 아니며 소설임을 미리 100% 말씀드릴게요. 드림텍의 주가는 최근 블록딜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대주주 홍콩 회사의 지분 매도로 15,000원, 12,000원까지 떨어져서 13,000원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5,000원 와리가리 하다가 14,000원대 머물고 있죠. 14,000원 내려온 드림텍, 제 생각에는 5만원까지 간다. 그리고 주식 소설가 나는 행복하게 뷔페를 간다. 그 돈으로. 자, 제가 생각하는 드림텍의 미래입니다. 첫 영상이라 좀 짧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드림텍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두 개는 지문 센서와 코로나 감염 식별 코키트입니다. 자, 드림텍의 지문 센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코로나 감염으로 갈게요. 지금 드림텍은 우선 유니캐스트가 대부분의 주주를 다 갖고 있고, 유니캐스트 홍콩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올 리더스 로지스틱스 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한 10몇 년 있다가 이제 그 회사를 매도시킵니다.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 드림텍 회사 지분을 매도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은 그냥 외인이 빠져나갔다 하는데, 솔직히 이것만 봐도 유니퀘스트 홍콩이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결국 대주주였다. 대주주가 외국 회사를 통해서 자기의 지분을 매도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왜냐면 외인이 또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이 대주주가 매수한 회사가 다시 뭐 매도를 했느니 안 했느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왜냐면 결과가 떨어졌잖아요. 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설가이기 때문에 항상 미래만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냐라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했던 지문 센서입니다. 지문 센서 관련 기술은 이제 원래는 최근에 핸드폰에서는 다 빠졌었어요. 왜냐면 정정식 방식을 쓰지 않고 다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스크린에 바로 대고 하죠, 전자식으로. 그래서 뭐 별로 안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폴드 플립 나오면서 접히는 핸드폰에서는 또 이게 좀 힘들다네요. 그리고 열기 전에 이제 지문을 하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이 기술을 쓰게 되었는데, 이 기술 중에 가장 으뜸인 회사는 국내에서는 드림텍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림텍 기술을 납부해가지고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여기 주식이 없네. 최근에 9월 14일 날 사내 발표가 하나 뜹니다. 사내 발표. 주주총회 걸려요. 잠시만요. 여러 번 바뀌었어요. 내가 주주총회 날짜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60만 주. 참, 방머시기 할게요. 이 방머시기가 결국은 여기 324 선임입니다. 요 박 대표님이 이제 이 회사로 사내이사 선임을 오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이냐가 이제 좀 제 내용의 주예요. 이쪽 지문인식 관련해서는. 이분은 우선 이력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봐야 돼서 여기 있다. 잠시만요. 나이는 한 50대 말이시고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죠. 구매부에서. 그리고 현래 호텔 신라 두정테크 있다가 렌즈코리아에 3년을 있었으니까 렌즈코리아 현역 현재도 일하시고 계세요.
그만두시겠죠. 일로 오시면 이제 일하시면서 저희 드림텍과 연관이 있었을 테고 대표님과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렌즈코리아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이제 눈에 띄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60만 주는 스톡 옵션을 받았을까? 이건 뭐 스카우트 내용이겠죠? 스카우트 할 때 쓰는 거니까. 60만 주 가치는 24만 원. 얼마지? 85억 정도. 약 85억이 될 것 같네요. 6기련도 84억이네요. 84억. 84억 정도를 주게 됩니다. 스톡 옵션을. 대표를 데리고 오는데. 그럼 제가 이 렌즈코리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제가 좀 알아보니까, 렌즈코리아라는 회사는 중소기업이 10명이네. 매출은 50억. 매출이 50억인 회사의 대표를 85억을 주고 데리고 온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렌즈코리아라는 회사는 없어요, 사이트가.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자회사거나 그냥 이렇게 하청업체죠.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거기 사이트가 있는, 또 설명이 있는 구글이 좀 검색이 돼서 보니까 이 회사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이트가.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좀 파봤죠. 중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렌즈 기술, 렌즈 관련 회사를 만드는 회사예요. 대부분 또 확인해 보니까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회사가 렌즈 관련 회사를 만드는데, 이 렌즈코리아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둘 다 렌즈니까. 좀 더 파봤죠. 그랬더니 이 회사가 이제 해외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홍콩 자회사인 렌즈테크 홍콩 리미티드 회사를 거쳐서 해외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뭐 찾아보니 예전 기사에 확실치는 않지만 15년도 뭐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애플에다가도 자기네 제품을 뭐 30% 40% 애플의 제품의 30%에서 40%를 공급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한국이랑 이제 사업을 하려면 자기네 홍콩 자회사에서 또 렌즈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한국과 또 교류할 때 자기네 회사가 또 한국에 있는 거죠. 이 홍콩이.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회사예요. 렌즈 기술의 회사가 렌즈 홍콩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그 안에 렌즈코리아가 있다. 근데 이 사람한테 85억을 주고 데려온 거다. 이 정도 말하면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길래 이 거대한 회사의 한국 대표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이 회사로 보면은 우선 카메라 렌즈 만들었고요. LCM 했고요. 지문 인식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패널, 3D 패널까지 했고요. 이런 회사의 대표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드림텍에서. 자, 요 정도 말하면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9월 14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9월 14일 분명히 주주총회가 열릴 거고, 그 건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내이사 선임이 되는데, 스톡 옵션 행사한다고 하면 주주들이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이끌어낼 거다, 혹은 이미 이끌어냈다 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그거 이미 이제 오케이 됐죠? 그러면 제가 살짝 간단하게 동그라미 가릴게요. 자, 이제 이거 하나 나왔어요. 전자코 솔루션 개발. 드림텍은 이제 나노센터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작년인가 19년이었던 것 같아요. 10억 정도 주고 지분을 갖고 오면서, 니네 코키트 개발하는데 나랑 같이 하자.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쌌어요. 이 회사도 스타트업 회사여가지고, 그리고 이 회사가 뭐 생산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발 회사였기 때문에, 드림텍 같은 큰 회사가 이제 자기네랑 한다니까 오케이 땡큐 한 거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드림텍에게도 기회가 온 거죠. 이 회사한테도 기회가 온 거고. 그래서 이 회사가 코로나 관련 키트를 이제 만들었는데 효과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자. 이 회사의 이제 기술은 이거예요. 딱 코로나 감염을 30초 만에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자 했더니 정확성을 내고 이제 뭐 C 인증이니 FDA 승인이니 EUA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 또 임상해야 되죠. 테스트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미 거의 다 진행이 됐고, FDA 이제 이 정확성이 높아져야 이제 FDA 승인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샘플 이미 10,000세트 이제 다 보냈고,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1475개는 이미 받았고 이제 8,000여 개 남았죠. 그거 이제 나오면 이제 바로 FDA 승인 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수젠텍이랑 뭐 시젠이랑 다 올라갔잖아요. 엄청.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고 그리고 끝났다. 이제 키트 백신 나온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트럼프가 이제 FDA 한국 승인한 거 다 철회했죠. 그 이유는 뭐 제때 납게 하지 않았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자국 제품 팔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이제 키트주 다 나락이다. 백신주 다 들어오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가 이제 되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로 모든 얘기가 끝납니다. 자, 우선 아래부터 볼까요? PCR 키트가 있고 스크리닝 키트가 있어요. 키트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사가 아니어서 PCR 키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확진 확인용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키트예요. 이런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를 뽑던 입안에 있는 어떤 거를 확인하던 해가지고 굉장히 정밀한 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는 뭐 13분에서 12분, 느리게는 뭐 며칠도 걸려요. 하지만 정확성은 진짜 되게 좋죠. 하지만 되게 복잡하죠.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리닝 키트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 이제 열 화상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온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걸 다 스크리닝 키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다 쓰이죠, 모든 곳에. 왜냐면 안전을 요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입장시킬 때부터 하는 거예요. 네가 걸렸든 안 걸렸든 난 몰라. 내 걸로 믿고 너를 들여보낼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나 영화관, 음식점, VIP로 모든 안전을 확인하고 입장시키기 위한 곳 등에 다 쓰여요. 근데 스크리닝 키트가 열화상 카메라 말고 만약에 코로나 확인까지 할 수 있다면 대단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직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스크리닝 키트로 구분할 수 있죠. 왜냐? 30초거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더 간단하게 어떤 거냐? 야구장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10,000명이 입장할 수 있어요. 그 입구가 100개라고 할게요. 100개인데 50개라고 해야 돼. 50개짜리가 2개예요. 말해줄게요. 그리고 키트가 이제 하나에 12분 걸려요. 이건 PCR 키트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병이 안 걸려야 되니까 우선 PCR 키트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날 와서 검사를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한 명 검사하는데 최소 3분이 걸려요. 예를 들어 내가 받았어. 그러면 12분 있다 다시 오세요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12분 있다 다시 왔는데 나한테 올 수가 없지. 왜냐면 나는 200명을 받아야 되거든 오늘. 그러면은 다시 오세요 하고 12분 있다가 이 사람 또 다른 데로 가야 돼 입구를. 그러다 보면 또 다른 50개가 필요해요 그날은. 그래서 총 100개 입구가 필요한데 한 입구에서 200명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찌됐건 200명 지나가고 또 있다가 또 200명 지나가요. 그래서 한 입구당 200명이면은 3분 걸리면은 뭐 600분이네. 10시간이 걸려요. 그걸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코키트 사용 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도 어차피 입구가 50개 여기도 50개였으니까 100개 필요하면은 코키트도 100개라고 하면 한 사람당 1분이 걸려요. 그냥 불고 30초 있다가 검사하고 들여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리닝 키트는 PCR 키트가 좀 다르다. 그리고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PCR 키트는 확진 확인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처가 굉장히 드물어요. 네. 지금이야 많이 확산되지만 그렇지만 추후에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스크리닝 키트는 안전을 요하는 모든 곳에 항상 소모성으로 이제 사용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제가 말했던 그 2개 지문 센서와 코로나 키트 5만원까지 곧 갑니다.